직업 철학 프리랜서로 한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자, 저 같은 사람은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가 뭐냐면은 여기 이거 다음 사전 제보서 붙인 건데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그 밑에 여러 가지 예가 있죠. 프리랜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걸로는 뭐 작가, 너무 많죠.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저 같은 경우는 작가, 무슨 뭐 만화가, 혹은 1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뭐 영화 감독님들도 프리랜서고 굉장히 많아요. 프리랜서는. 혹시 이 중에서 나중에 만화가를 꿈꾸는 학생이 있나요? 없어요? 두 분? 반가워. 어떻게 말해주면 작가를 꿈꾸시는 거, 시나리오를 갖다가 작가, 소설가, 혹은 뭐 영화 감독, 아까 CF 감독님 얘기했는데 CF 감독님도 마찬가지 프리랜서라고 없어요? 너 이거 뭐니? 아직 여러분들의 직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프리랜서로 경험하면서 했던 경험을 얘기하거나 혹은 프리랜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웹툰이 발달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적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를 그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제가 이제 30살, 29살에 만화를 시작을 했으니까 첫 번째 문제가 내가 과연 이걸로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어요. 내가 직업인으로서 만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컸죠.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은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답에 대해 굳이 답을 내자면 자기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어떤 방면이든 간에요. 그것을 이미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했던 고민은 되게 좀 약간 짧은 고민이었죠. 내가 만화가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어느 방면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 수입이 되는 직업이에요.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이 있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요, 혹시라도 실증을 느끼지 않을까. 싸이월드, 요즘은 싸이월드 안 하죠. 예전에 무슨 뭐 싸이월드 같은 데 보면 되게 이쁜 그림에다가 올렸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되게 이렇게 이쁘게 무슨 뭐 하트 써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걸 싫어할까봐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두 번째 고민은 솔직히 안 해도 될 만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실증을 느낀다면요, 무슨 일을 해도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나마 좋아하는 일을 해서 하는 것이 덜 실증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지겨워지지 않을까, 실증을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참고하는 게 바로 성인이에요. 어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뭘 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실증이 나고 다 지겨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넘어가는 게 바로 성인이기 때문에 그건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철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입니다. 저것이 가장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미술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만화가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나요? 내가 그때 대답을 하고 고마워요. 크게 될 사람이네. 게다가 저는 그림도 그다지 잘 그리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만화가이면서 그림을 그대로 제대로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욕심을 내서 만화가 되고 싶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만 해도 만화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두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전에 문화생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도제 생활을 하거나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는 공모전에 당선이 되거나, 또 하나는 출판사에 직접 찾아가서 내 원고를 들이밀거나,
핵중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방법도 제가 판단하기에 당시에만 해도 연출이 굉장히 많이 중요했어요. 어떤 도계 생활을 오래 한 내 제자, 혹은 어디 학교에서 뭐를 배운 사람, 혹은 공모전에 들이 어떤 출판사에 간다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 이런 것 되게 중요했는데 저는 그 세 가지가 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이제 무작정 이력서를 돌리는 거였거든요. 아, 그랬더니 한 정확하게 427군데에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무업종편에서 기업부터까지 해가지고 서울 경기에 있는 모든 출판사, 신문사, 하다못해 벼룩시장까지 다 이력서를 돌렸어요. 근데 물론 답장은 없었죠. 거의 6개월 정도 그 짓을 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답장이 없었고, 왜냐면 그림도 못 그린 데다가 제가 이력서를 너무 잘난 척하면서 썼거든요. 그림도 못 그리면서 내 만화를 쓰면 당신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연락이 없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그 교보문고 지하 가면은 잡지 코너가 있는데 잡지 코너에 항상 모든 잡지기는 맨 뒤에 보면은 편집장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그걸 다 베껴왔어요. 베껴와가지고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아침에 2군데, 오후에 3군데 해가지고 전화 걸어서 미리 마치 미리 약속을 한 것처럼 편집장 누구 만나러 갑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있다고 하면은 바로 거기로 찾아가서 하루에 5군데씩 돌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보여주고 했는데 그런 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력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림을 못 그리고 전혀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넷만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이전에 오프라인만에 저를 안 받아줘가지고 인터넷만을 한 경우예요. 내가 내 그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만을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열심히 했는데 한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조금씩 이름이 알려질 때 보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편집장이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도피아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자기들끼리 얘기가 된 거예요. 너도 그 웃기는 이력서 받았냐?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잘난 이력서 받았는데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그 잡지사, 편집자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사람들 입에 제 이름이 회자가 됐었어요. 오르내렸었어요. 그만큼 생각해보면 세상에 마냥 헛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소설가, 작가, 만화가, 감독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안 해봤다는 거고. 단 하나라도 일단은 해보면은요, 그런 뜻이 나와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일단 만화가로만 예를 들자면은, 일단 다음에 언제라고 하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요, 나도 만화가 이런 만화가 있고요.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공모전은 일찍 공모를 낼게요. 일단 공모하시는 거예요. 저 공모전 9번 떨어졌거든요. 근데도 만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법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먼저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 됩니다. 다음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봐요. 해보니까 아까는 농담처럼 뭐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 만화 잘 그리는 것하고 그림 잘 그리는 건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건 누구나 또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허영만 선생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허영만 선생님 아세요? 되게 저희 선배님 만화가신데 그분 그림 보고 뭐 식객이나 타짜 같은 거 보고 그림 잘 그린다는 얘기 거의 안 해요. 만화 잘 그린다고 얘기해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만화를 더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화가들은 누구죠? 그럼 조석 같은 애인가요? 조석 같은 애죠? 걔도 그림 그렇게 못 그리죠. 조석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포스트 강풀래요. 뭐하는 건데 하고 딱 하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이런 애를 나랑 비교해야겠는데 혁이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주호민 같은 애도 알죠? 주호민도 나타날 때 포스트 강풀래고 얘는 또 누구야 하고 봤더니 그림을 또 더럽게 못 그려요. 요즘 만화가들 참 그림 실력이 너무 하향화돼가지고 그 원인이 저거든요. 적다우로 그래도 만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꿈과 희망을 지니고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100번의 습작보다 한 번의 성공작이 낫다를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100번의 습작보다 한 번의 실패작이 난 것 같아요. 단 하나를 하더라도
전부 다 완성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리랜서에 대한 강연을 여기서 마쳤거든요. 혹시 질문 있어요? 아무거나 뭐 쓸데없는 거 다 상관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힘든 거 아니죠? 여기 네,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자 예 여기 돼 있고. 예. 댓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댓글이요. 달아본 적 있나요? 만화 인터넷 바닥에 한 10년 있다 보니까 뭐 솔직히 요즘은 악플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악플을 다는 사람이 가끔씩 보면 불쌍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해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리플 중에서 보면은 저는 만화를 그릴 때 시작부터 결말까지 다 이야기를 써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연재할 때는 이미 대사부터 지금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전체 30판에 한 15화쯤에 결말을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짜증나요. 그럼 막 친구랑 다 전화해가지고 네이트온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댓글을 많이 쓰게 돼요. 그거 밀어내기예요.